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졌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윤 전 총장이 말실수도 좀 많고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이게 보니까 당 대표와의 갈등으로 언론에 비치는 부분, 또 거기다가 또 몇 번 후쿠시마 문제부터 몇 개 또 실언한 거. 그래서 아까 뭐 윤 총장 싫어하는 분은 또 후쿠시마 돌고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 근데 이제 어느 후보든지 어느 캠프든지 그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이제 그 실수를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캠프가 이제 막 지금 차려지고 이제 지금 세팅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거의 혼자 하고 이제 몇 명 실무자 도와주시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다가 지금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최근 합류하면서 조금씩 이제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실수들이 이제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이제 줄어들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뭐 후보도 뭐 백제 발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수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 같은 거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연설 같은 거 인터뷰 같은 거 하다 보면 실수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캠프가 잘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정선된 언어로 정선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도록 캠프가 준비를 해줘야죠. 지금 이제 캠프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메시지는 굉장히 정선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입당을 이제 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선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하셨고 이제 캠프가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실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말투가 그런데 괜찮을까? 난 그게 좀 걱정했는데. 좋은 비서실장이 가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네. 어디 가면 항상 읽잖아요. 네? 그리고 기자분들이 물으면 하고 어눌하게 생각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습관이 붙은 거예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말을 차라리 잘 못해도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김태현 우리 교수님처럼 말도 잘하고 메시지도 잘 나가면은 뭐 염려할 일이 없겠지만, 여기 말이 많아서 막상 나가면 안 돼. 막상 나가면. 야, 난 한 번도 걸린 적 없잖아. 그 많은 악플과 성플을 받아도. 카메라 꺼졌을 때 한 얘기들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완전 가요 그러면. 왜 그러세요? 영영 못 볼 수도 있지. 여길 못 보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캐릭터인데, 똑같이 정책 얘기가 나왔을 때 윤 총장은 말을 막 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거고, 최주영 원장은 전 원장은 그 부분 제가 모릅니다. 공부해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릅니다 했다가 근데 그게 두 개가, 이거는 그 사람의 캐릭터인데, 최지영 전 감사원장은 평생 법관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소모이 너도 알겠지만 우리 재판대로 아마 판사는 기록이 없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기록이 없는 거 나오면 내가 기록 확인하고 하자. 오늘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다음 길에 하자. 이번에.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있는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보면 최주영 원장은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고, 검사는 좀 다르지. 불어. 아니 캐릭터 아니 그럼 직역의 특징 자체가 확 지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검사들은 아무래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 조사받을 때 안 알려주잖아. 궁금하잖아. 그렇죠. 저 검사는 뭘 알고? 왜냐면 우리가 재판 받을 때 판사는 기록이 있는 것만 알고 기록이 없는 건 모르는데, 검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상대방 모르지. 뻥카에 당해서 확 부는 경우도 있잖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확 지르는 게 있으니까 윤 총장은 말이 와 하다가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 결국은 양수영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최재형 전 원장도 마찬가지일 거야. 캠프에서 그런 문제점이 뭐라는 걸 인식을 했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했으니 아마 뭐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만 두 캠프 다 이제 본격적인 경선대 TV 토론에서 이제 많은 인터뷰들이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 수많은 연습들은 필요하다. 양 캠프 다. 난 그런 것 같아. 아주 정말 하시는 말씀보다 주옥 같은 말씀만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자를 수가 없네. 난 너무 아니면 얘 데리고 가세요. 저 혼자 할게 이거 그냥. 그 정치인들의 말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요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대선은 항상 정치인들이 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정치인들이 뭘 물어도 다 대답을 해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신기하죠. 맞아. 뭘 물어도 다 대답해. 물론 이제 상임위라든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읽고 정부의 정선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래서 지식이 밑받침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뭐 아주 되게 어려운 질문도 살살살살 잘 나가요. 일단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든 답이 나가죠. 어떻게든 나가요. 근데 과연 근데 그렇게 말을 번드르하게 잘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할 것이냐, 아니면 내 소신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부당한 것은 저항하고 이렇게 그걸 몸으로 실천하면서 하시는 분들의 정치가 옳은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될 것이냐, 저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답변만 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 아 그쪽이 이제 이쪽이다. 해석에 맡겨야죠. 아니 저 얘기는 진짜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민주당부터 하면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리 경제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김진표 의원만큼 많이 할 수 없어. 그렇지. 그렇잖아. 그리고 저 국힘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좀 별개인데 최재형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원장이 아무리 경제를 많이 한다 해도 윤희숙 의원보다 많이 할 수는 없다고. 그렇지. 그건 그러니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인 자기의 철학, 기본적인 대통령의 권력이란 건 뭐고, 대통령이 이 수많은 권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철학만 확실하면, 뼈대. 그럼 나머지는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을 잘 쓸 때 어떤 사람을 등용하고 어떤 사람을 버리느냐에 밑바탕이 되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이해, 자기의 철학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 윤석열 그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인사를 그렇게 잘했대잖아요. 아 검찰 인사요? 검찰 자기 그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라든지 이렇게 기관장으로 있을 때 인사를 그렇게 잘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갖고.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근데 이제 정치권은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누가 뭐 그렇지. 그 어떤지 저떤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리고 이제 선거 때니까 다양한 무대에 도움을 받고 접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 이분은 참 경제 실력이 높네.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뭐 외교 이런 거에 대한 윤희숙 능력이 의원 있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국민들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남기는 거지. 나의 경제 정책은 뭐 내가 사실은 대통령이 신이 아닌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신이 아닌데 다 알 수가 없거든.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이 주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신뢰감 있는 정책들을 기반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메시지와 그러니까 사실 통치의 철학을 저번에 밝히는 거지. 그 원지사님 저희 그 2회 출연하셨거든요. 아, 여기? 네,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거의 대담 분위기.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근데 원지사님 했던 얘기 중에 그때 좀 제일 와닿았던 건 뭐 이제 앞으로 그때는 이제 한참 전이 윤 총장이 입당도 하기 전인데 나중에 다 경쟁을 해서 누군가 후보가 되면 어벤져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 말씀하셨던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막 또 유승민 뭐 저런 의원도 그렇고 그 경제 전문가는 또 경제에 관련된 것들을 도움을 주고 이제 잘하는 것들이 다 많잖아요 후보들이. 이제 그걸 잘하는 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건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개파 생기고 이러는 게 저는 지금 제일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제일 걱정하더라고. 이것도 최 해가지고 줄 세우고 개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과거 친이 친바 이것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도 그걸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파 형성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번 딘 적이 있어갖고 절대 안 할 거고. 제대로 되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후보님,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좀 친한 형님인데, 그 형님 나한테 되게 섭섭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양수가 나를 안 도와주고 아 절로 가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아직 캠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응원합니다라니 할 수도 있는데, 원희룡 그 선배도 그 희룡 형님도 되게 스토리텔링이 돼요. 제주도의 가난한 농사꾼 집에 그럼요. 태어나서 학력고사 수석하고 서울대 가가지고 운동권 하다가 우리가 본성 경쟁력 최고라 그랬었는데 그때. 투옥도 경험하고 뭐 민주화 운동에
검사까지 돼갖고 뭐 이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 민주화의 길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되는 이런 훌륭한 후보인데 그래서 나는 그 지금 이제 지지율은 좀 낮지.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이걸 내가 막 그 뭐 내가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해주셔도 돼요. 나의 생각인데 우리가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나의 그 뇌피셜은 우리 당이 사실 탄핵을 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완전히 그 어려워질 때 망가지고 부서지고 할 때 그렇게 될 정도로 나를 비롯한 우리 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역할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당내 후보들한테 지금 1%, 2%, 3%밖에 안 주는 거야.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거나 근거가 있거나 뭐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닌데 내 생각엔 그래서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뭐 이렇게 우리 당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거고 우리 당내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이렇게 많이 안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되게 아픈 얘기네. 아픈 얘기지.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잘 극복해서 이제 뭐 정치를 이제 이번 경선으로 그만두실 분들은 아니니까 우리 당이 다시 이제 재교대에 올라서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도전하고 또 그럴 때는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근데 그러려면 지금 당내에서 내가 조금 더 지지를 얻겠다고 이 후보 공격하고 저 후보 공격하고 막 이럴 게 아니고 이 후보도 칭찬하고 저 후보도 칭찬하고 민주당에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그거를 앞장서서 막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 뭐 희룡 형님이나 이런 그 후보들께서 서로 각자가 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고 최 후보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그냥 우리 후보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후보를 서로 지켜주면서 우리는 아주 선의의 경쟁을 멋지게 하고. 근데 홍준표 전 의원이 있어 쉽지 않아. 근데 그분은 좀 나도 좀 어렵다. 거기가 쉽지가 않아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 그 입당하실 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 그리고 들어오시면 보나마나 막말하실 텐데 경쟁 후보들한테 막 쏘실 텐데 그거 좀 안 좋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당인데 모든 후보한테 문호를 개방했다 그래놓고 홍준표 대표는 빼고 이럴 수는 없지. 물론 그렇죠. 리스크가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 홍 대표님, 홍 후보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원래 저렇게 좀 세신 분이니까. 원래 세시니까.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도 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기본 홍준표 대표 지지 세력들이 있잖아. 그것까지 다 끌어안자 야권이 대선이 이기지. 어차피 51대 49 싸움이거든. 나는 아니 빅플레이트고 윤 총장은 빅플레이트. 그다음에 준스톤은 뭐냐 샐러드 볼 얘기했잖아. 다 끌어담아가지고 누군 빼고 무슨 기준으로 누군 뭐 배제하고 누군 넣고 이럴 거야. 그리고 그렇지. 분명히 이 경선 시작하면 홍 의원이 윤 전 총장하고 특히 윤 전 총장 집중하겠지. 최재형 원장까지 엄청 쏴댈 거야. 근데 그것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후보가 돼서 본선 가면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는 더 쏴댈 거거든. 그때는 진짜. 그럼 지금부터 연습하고 그래야지 뭐 언제 지금 뭐 편하게 하다가 본선 가서 한 칼 맞으면 더 골 때려. 그러니까 나는 그건 겪어야 될 거야. 예방주사? 당연하지. 근데 그거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 뭐 그건 캠프에서 TV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뭐. 때 캠프에서 봐봐 경선에서도 홍 전 대표의 그런 공격들이나 그런 것들 이겨내고 그래야지 본선을 가야 본선에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만났을 때 1대1로 붙었을 때 내성이 생기고 이 전투력이 생기지. 여기서 편하게 가다가 본선 딱 나와가지고 내년 12월에 첫 번째 TV 토론 딱 했는데 그냥 이재명 지사가 확 쏴대는데 나 저런 거 한 번도 저는 질문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래봐.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근데 이제 원래 경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 근데 이제 뭐 도덕성 검증, 뭐 그다음에 능력 검증, 정책 검증 이런 것 다 해야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격, 그다음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좀 막말 공격 이런 것들은 자제하자.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고. 나는 그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맷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맷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를 내가 아무리 잘 때려도 한 대만 맞으면 픽 쓰러지는 사람이면은 그 권투 선수로서 자격이 미달이거든. 맷집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세상에 장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신이 아닌 다음에는. 근데 그 단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뭐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 그러고 대신에 그 대안을 잘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완하고 위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거. 맷집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왜냐면 사실 우리 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통령 뭐 성직자를 뽑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진핑하고 담판도 줘야 되고 김정은이 가서 혼도 좀 내줘야 되고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아 우리 그런 거 못해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스가 혼줄 내주고 막 이런 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착하기만 한 사람 그다음에 뭐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안 되고 파워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뚝심도 있고 맷집도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 경선과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쫙 하는 거니까 뭐 저희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왜 문자 너무 소개 안 해준다고 또 이게 많이 댓글들 올리시는데 저희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좀 천천히. 예. 상인님 윤석열 지지자들은 당대표 공격을 공개할수록 2030 지지율 하락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저거는 정말 우리 명심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뭐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달려라 달려라님. 윤 후보님은 정경고체 어렵다고 하는데 당내 경선 윤소가 떨어지면 세 분은 원팀으로 최종 대선 후보 지지하실 건가요? 그리고 저 두 번째 보내는 건데 둘 다 안 읽어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저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돼도 다른 분이 대선 후보가 돼도 당에다 도우실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당 후사의 원칙에 의해서. 네. 배넌님 정치신인 윤석열 후보가 뭘 알겠습니까? 캠프에서 후보를 데려다가 부정식품 먹이고 120시간씩 과로를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 좀 보자해주세요 이양 선생님. 약간 명심하겠습니다. 밑에 있게 좀 그 내용 얘기해 주셨습니다. 홍희아님, 전 타 후보 지지자지만 걱정 안 합니다. 어차피 토론에서 윤채 두 분은 게임 오버 될 거예요. 토론에서 힘들 거다. 준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아까 김태현이 얘기했었는데 이영희님, 미움님이구나. 이준석은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정한 경선 관리가 전당대 제1공약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꺼져님, 작년에 윤석열 혼자서 대한민국 구할 때 다들 뭐 했나요? 야당에는 국회의원도 솔까 윤석열 혼자서 야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송희아님, 네, 120만, 이거 아까 후쿠시마 불량식품 만들어 철학마저 이상해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다른 분 지시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저런 실수들은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희님, 여기 아까 읽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베르티시님,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달려라들 이현종 선배를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네, 우리 그다음에 달려라들 왜 야당은 내부 총질이고 여당은 대첩입니까? 네, 로즈신님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성렬형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문자 많이 오죠.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고 문자도 재밌고 다들 저 눈여겨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네요. 그러니까요. 형님, 저 슈퍼챗 좀 쏴주고 가세요. 너무 싼티난다. 진짜 내가 왜 이러냐 도대체. 지금 우리 형님 불러놓고. 내가 얘기했지만 김태현 많이 죽었다. 야, 출연료도 안 주면서. 배지가 출연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 출연료 했더니 배지는 출연료 아니야? 이러더라고 빼서. 배지가 많아. 저가 있지 말이죠. 내가 이제 동생들 저 방송하는데 출연료 받으면 안 되지. 원래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배지라 또. 아니 아까 내가 배지 뗐는데 오늘. 아까 나 맷집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윤총 전 총장과 최측근 인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라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인에서 맷집 제일 좋은 사람은 윤 총장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뭔지 알아? 10년을 털렸어. 2013년부터 안 털린 기간이 그 중앙지검장 할 때 그 1년 말고는 10년을 정권을 바꿔가면서 털렸기 때문에 맷집은 최고래. 그러니까 우리 당한테 털리고 민주당한테 털리고 맷집은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청와대의 그 어떤 부당한 압력 같은 것들을 막 견디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란 대로만 하면 부귀영화 권세가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못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 양반이 맷집도 보통 맷집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얘기를 조국 내가 수사할 때도 그랬죠 사실. 예전에 조국 전 수사 때부터 얘기하는 건데 조금 얘기하면 조국 전 수사 때 검찰총장 그때 총장이었죠. 검찰총장 윤석열, 대검 반부부장 한동훈이잖아. 그렇지. 그 라인들이 정치 검사다, 정치한다 뭐 이러잖아. 근데 봐봐,
윤석열 한동훈 입장에서 진짜 당시에 정치를 하잖아. 눈 한 번 딱 감으면 돼. 그렇지. 딱 감으면 윤 총장은 탄탄 들어가 한동훈은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야. 눈 한 번 딱 감으면 그때 눈 딱 감아서 지금 검찰총장 김호수 웃기지 마 한동훈이라고. 그걸 왜 안 했겠어? 그걸 수사할 때 야 봐. 당시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인 사람은 내가 당시에 무슨 정치 무슨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도 뭐라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 처음에 임명 얘기 나올 때 그 언론에 그 문제 보도되기 전에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는 하나도 겁나지 않은데 야권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로서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랬거든. 만약에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제대로 했으면 지금 대선 후보라고 유력한 후보. 그렇지. 그럼 됐을 거야 그냥.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몰라? 윤석열 한동훈이? 알아. 눈 한 번 딱 감으면 표창장 몰라. 사모펀드 몰라. 눈 한 번 딱 감으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 부기영화. 그다음에 한동훈은 지금 검찰총장이라고. 근데 그렇지. 그걸 왜 안 했겠어? 진짜 정치적이라면 거기서 눈 딱 감아야지. 그래서 사실 그 지금 현재 막 뭐 그럼. 윤석열 예비 후보가 그거 안 했다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잖아 두 사람 다. 또 특히 중간에- 한동훈 봐 지금 고난의 행군도 그렇지. 무슨- 말실수를 몇 번 해도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안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 지지율들을 국민들이 많이 우리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이 사실 정치 평론가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많이들 아신다고 난 보고 국민의 집단 지성이 정말 잘 작동되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 정말 윤석열 총장이 그 시대에 그 검찰총장을 안 했으면 지금 조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50%야. 50%. 끝이야, 50%가 그. 한동훈 검찰총장이니까 지금.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가 더 가속화될 거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어질 거고. 그러니까 새가 양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기울어진 날개가 날개로 완전히 날면은 이제 부러지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자리 맴도는 그런 아니 게 돼버리겠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 또 윤 전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조국 전 수사 때 그거를 막는 게 진보 쪽 그 다음 막 총선 유튜브가 때 장난 뭐 아니던데. 야당의 승리를 그 당시에 지지율 좀 보시자니까. 뭔 소리야. 당시에 야당의 대통령 승리를 지지율이 예상해서. 얼마고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인데 당시에 야당에다가 베팅을 해. 뭐 지금 정도면 뭐 모를까. 당시에 어떻게 야당에 베팅을 해. 진짜 나 같은 아? 경우 진짜 20대 국회 그때 당선돼 가지고 6개월 만에 그 갑자기 최순실이 막 나타나갖고 당이 탄핵이 되고 갑자기 우리 당의 선배들이 뭐 바른정당 만들어 절로 확 가고 우리 초선들은 어쩔 줄도 모르고 집단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선거란 선거를 다 졌어요. 다 졌죠. 그것도 뭐 아주 그냥 참패 그런 참패 없이 지다가 지난 사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렇지.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오랜만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이 쌓여서 이제 그런 결과가 와서 지금 우리가 이런 지지율로 온 건데 그 지지율을 그렇게 바뀔 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 정부의 민낯을 내로남불을 드러내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 나 그래서 먼저 번에 그 윤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길래 속상해서 이 양반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고 이 사람이 꺾이면은 대한민국 미래가 꺾인다는 생각으로 내가 장문에 글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요.